예,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초과보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초과보험 잠깐 일부보험, 전부보험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보험 가액, 그러니까 가치, 뭐 건물로 따지면 건물 가격, 보험 가액하고 보험에 가입한 금액, 이 보험 금액이 많은 경우, 그것도 현저하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험 건물 가격이 1억인데 보험 금액을 2억 들었다. 이런 경우가 초과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선의에 의한 경우가 있고, 뭐 악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사기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1억짜리를 한 2억 정도 들어서 보상을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선의 계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 계약 가격할 때는 뭐 한 1억 정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초과보험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초과보험은 애초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초과보험인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나중에 직무부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초과되게 되면 중간에 발견될 거 아닙니까? 2019년 1월 1일 날부터 만약에 뭐 1년짜리 계약이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럼 이때 아까 뭐 보험자, 피보험자 얘기했지만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그러고 보험계약자를 피보험자라고 그랬죠. 둘 다 어떤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여기는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어차피 아까 뭐 계산도 했지만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1억밖에 안 줄 텐데 이득금 전칙 때문에 내가 굳이 보험료를 2배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견할 때 보험료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피보험료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감액. 야, 나 보험료 2배로 내봐야 어차피 이득도 안 될 텐데 보험료 감액해줘. 1억짜리로. 보험자도 마찬가지. 야, 너 어차피 2억 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보험금 감액 청구, 보험 금액을 감액해라. 예.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 이때 보험료를 감액하면 이제 보험료가 뭐 10원 냈다면 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때 그 감액되는 거는 언제부터 될 거냐? 소급해서 될 거냐? 요때부터 될 거냐? 뒤부터 됩니다. 장래에. 왜 그러냐? 이미 이때부터 이때까지 담보를 받았잖아요. 담보. 벌써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밖에 효과가 없다. 일단 그 조항을 머리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네, 감액 청구. 두 번째,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장래에 대해서만. 세 번째, 초과보험이자 판단하는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 이렇게 기준을 합니다. 계약 당시에 현저한 초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 1.2억 이 정도는 보험료 감액 청구권이 이거 발생 안 돼요. 초과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 사기로 체결될 때, 사기는 민법상 사기는 요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뻥치는 거죠, 뻥. 두 번째는 부당이득 편취하거나 편취 의사가 있어야 돼요. 편취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사기 미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사기로 체결될 때는 이 계약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애초부터 없던 거로 되기 때문에 본계 사기로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답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가요? 다음 8번입니다.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피해자 직접 청구권입니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 우리 이제 보험자, 피보험자.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있다고 그랬죠.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 피보험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인보험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가치로 할 수 없으니까. 단지 보험 가입 금액이 있을 뿐이지. 뭐 1억짜리, 2억짜리 가입할 뿐이지. 근데 손해보험에서 유일하게 피보험 이익이 없는 상품이 책임보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책임보험은 배상 책임. 이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제3자. 제3자는 특정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런 문제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사람하고 보험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죠. 피해자하고. 이 사람 관계 있죠. 보험 들어있는 가입한 사람이니까. 그럼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보험금 청구권이 있어요. 만약에 뭐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보험자 피해자도 사실 모르죠. 근데 사고가 나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피해자는 피보험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지금 뭐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것 모양이다. 보험자한테 직접 하라는 얘기 모양이네. 네, 맞습니다. 직접 청구권이 있어요. 만약에 원리이상 한다고 그러면 사고 낸 당사자, 이 사람이 가해자죠.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피해자한테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돈을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돈을 주는 게 맞지요. 원래.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피해자 손해액이 만약에 5억, 10억 이러면 내가 5억, 10억이 없잖아요. 5억, 10억을 내가 어디서 꼬다가 이 사람한테 합의를 하고 또 그것도 정당히 합의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합의하고 나서 보험자에 청구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내가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큰 돈이 없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또 만약에 그런 요건이 없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이 사람하고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직청구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처음에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럼 피보험자가 아까 말한 먼저 돈을 주고 나서 보상을 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게 이제 너무 불합리하니까 만약에 어떤 조건을 바꿨다 칩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야 내가 이 손액 보니까 10억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네가 여기다 합의해. 이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전달 안 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피해자 직접 청구예요. 진짜 아까 말한 피해자 보호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일반 개인 보호, 우리 약관 해석이 보험계약자 보호. 여기서는 피해자 보호. 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중첩되면, 보험금청구 중첩되면 어디가 우선한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우선합니다. 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의 성질은 피해자가 피보험자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병전적인 부분이다. 같은 동등한 입장이 있다. 또 동등한 입장.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 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권에 대한 법적 성질은 최근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병전적으로 인수한 거로 본다라고 판례에서 적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항변사고가 있는 게 보험자가 만약에 피보험자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무한보험이 관계없지만 만약에 대부분 보험 유한이잖아요. 1억 가입해 있어요. 1억. 근데 피해자가 실제 손해가 2억 났습니다. 그럼 피해자 직접적으로 야 보험자 나 2억 손해 났어. 2억 청구하면 보험자가 2억 줘야 돼요? 아니죠. 이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가입한 한도에서밖에 보상 못하죠. 그래서 그거 보고 보험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 사이로 이 사람한테 항변합니다. 우리 1억밖에 안 들었어. 가해자가. 나 너한테 1억만 줄게. 이게 첫 번째 한도가 있고
또 하나는 피해자하고 피보험자,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변 사유. 보험자의 피보험자의 항변 사유. 아까 말한 한도 금액. 보험 금액, 한도 금액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 사유. 이건 주로 과실상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 과실이 40%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억이라고 안 하고, 뭐 2억도 마찬가지긴 한데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실제 1억 들었으면 1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과실이 40%야. 이 사람 과실이 60%가 되겠죠. 그럼 얼마 상계예요? 1억에서 60%만 주겠죠. 6천만 원. 이 사람이 야, 나 손해 1억이야. 보험사에 청구했어. 보험회사가 야, 너 보니까 네 과실이 40% 있더만 40% 빼고 줄 거야. 6천만 원. 이게 피보험자의 피해자인 항변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문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에 대해 가지는 항변 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을 지급하면 피해자 직접 청구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관계에서 보험금 상대항액을 집행공탁하였다면 변제공탁한 거죠. 피해자 직접 청구는 소멸된다.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왜 틀린 지문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우선합니다. 이게 해소가 돼야 돼요. 이게 해소되면 사실 이 사람 청구권이 없죠. 이미 이 사람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피해본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하고 합의된 것도 아니고 공탁만 한 것뿐이에요. 공탁만 한 것뿐 한 거 가지고 이 사람이 나 손해액이 다 내가 직접 청구권 자체가 다 소멸될 정도로 모든 손해액을 보상받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소멸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 그 실무상 보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사고 나서 뭐 너 얼마 사고 나지도 않았는데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접수 못 해주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보험사에다가 이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자는 이 피보험자한테 보내요. 피해자가 우리한테 청구 들어왔다. 당신 혹시 개인적으로 보상하거나 합의한 게 있냐? 뭐 민영에서 1차 합의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항변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항변 사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냥 단순히 저 새끼 꾀병이니까 나 못 물어주겠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단서가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가 통지한 다음에 보험금 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접 청구권의 효력이 훨씬 더 크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 이제 제일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무래도 접할 게 많으니까 이해도가 좀 클 것 같아서 자동차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인 경우에 이렇게 사고 났다 치면 신호 있으면 신호 위반이니까 100대형 사고겠지만 신호등 없는 데 같으면 쌍방과실 사고를 합니다. 둘 다 불법행위, 과실책임.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우측 방주실을 태만히 했고 이 사람은 좌측 방주실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대략 뭐 50대 50이라 칩시다. 자동차 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경우에 만약에 여기 있던 탑승자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실이 있나요? 이 두 차의 운전자들이 50대 50에 과실을 낸 거지 본인은 그냥 가만히 타고 가다 사고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이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이 보험사 자동차 보험끼리는 과실이 많은 회사가 선출해야 한다 또는 그 탑승한 회사가 선출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보험사끼리. 그럼 만약에 이쪽 보험사에 선출했다 쳐요. 선출하게 되면 100% 보상할 거 아닙니까?
이쪽 보험사 50% 해주고 이쪽에서 50% 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럼 100% 해주면 이쪽 보험자 쪽에서는 100% 해줬으니까 나머지 과실분만큼 구상할 수 있겠죠. 우리 과실은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과실 타방이 가지고 50%를 우리한테 달라고 구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여기서 100% 받았는데 여기에 또 청구할 수 없죠. 이 사람의 책임도 이 사람이 100% 해줌으로써 면책되는 거지. 책임이 없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단지 이쪽에서는 이쪽 보험자가 청구하면 50%만큼은 줘야 될 책임이 있죠. 이게 요 내용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두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중 한쪽에서 피해자 손해배상 보험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100% 지급함으로써 공동으로 면책되죠. 이 사람 이제 다 해줬으니까 면책되고 이 사람은 이쪽에 다 해줬으니까 한쪽에서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 이쪽에서 이쪽 보험자 상대로 직접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입니다. 재보험입니다. 재보험. 재보험의 특징만 간단하게. 재보험의 독립성. 재보험자. 그러면 재보험 계약자. 재보험 계약자는 원보험자가 되겠죠. 원보험회사. 이렇게 관계는 이렇게 관계가 될 것이고, 이 원보험자는 또 원보험 계약자가 있겠죠. 이 두 관계는 독립되어 있다. 이쪽에서 얘가 보험료를 안 내네? 그래서 나 니한테 보험료 못 내겠어. 못 합니다. 보험료 못 내더라도 보험료 이 사람한테 납입해야 돼요. 두 번째, 재보험자로부터 보험을 못 받았어. 그렇다고 보험 지급 거절 못 합니다. 왜? 독립성 때문에. 다만 구상권 행사, 대의권 조항에서는 재보험자가 그렇게 큰 데서 어떻게 일일이 조그만 데까지 다 대의권 행사를 해요. 여기서 대의권 행사에서 보험료 환수하게 되면 각 재보험자의 비율에 따라서 이쪽으로 뿌려주는 거죠. 네. 그게 재보험의 특성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원보험자는 손해보험계약이든 임보험계약이든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보험자 재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겠죠. 뭐 재보험계약 체결하는데 원보험자가 원보험계약자, 아까 말한 또 독립성도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원보험자는 인수위 혐의에 대하여 일정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재보험에 부과할 수도 있고, 그게 뭐 자기 마음이죠. 이거 원보험자에서 어느 보험자 선택할 건지, 아니면 비율을 얼마만큼 할 건지. 세 번째, 재보험자는 원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독립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조항이 이게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 재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는 재보험자가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원보험자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수탁자 주의에서 장의 명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 회수한 금액을 재보험자에게 비율에 따라서 교부하는 방식이 이루어진 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지문은 3번으로 9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손해방지 의무. 우리 이제 손해방지 의무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의무와 관련돼서는 손해방지에 경감한 비용이 있어요. 요건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 발생된 이후에 손해가 확대될 것 같으면 그거를 돈을 들여서 이걸 줄여놔야 손해가 더 확대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손해방지에 대한 요건입니다. 사고 발생.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보험 가액이 있고 보험 금액이 있었어요. 보험 금액은 이제 보험 한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험 한도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보험 금액 한도와 관계없어요. 보험 금액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해줘요.
무관. 두 번째, 손해방지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좀 틀리겠죠? 이거 뭐냐면, 사고 안 났어. 사고 안 났는데 보니까, 이거 좀 놔뒀다가 잘못하면 손해가 커질 것 같아. 어떤 사고가 나서. 그래서 미리 돈을 들여서 막는 게 손해방지비용. 이거는 손해방지 의무와 관계되어 있는 거냐? 판례에서는 아직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학설들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뭐 거기까지 학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손해방지 의무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리로 놔두면 안 되겠네. 요거는 예외 조항이다. 예외 조항.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 거, 불인정되는 거. 이런 게 시험이 잘 나와요. 여기도 나왔어요. 두 번째, 방어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소재기 됐을 때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비용, 이거는 손해방지 경감 비용에 안 들어가요. 손해방지 안 들어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액 한도와 무관하지 않겠죠. 보험금액 한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보험자가 승인한 경우는 뭐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냥 차치하고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사고 전에 하는 사고방지비용이나 그 아까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소송비용 같은 방어비용은 이 손해방지 경감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마시면 될 것 같고,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사고 발생 후 또는 보험금의 한도 무한,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사고 발생 후 손해방지 경감을 노력해야 한다. 전에 이런 사고 하나 있었어요. 트레일러, 유조차. 승용차가 차선 변경, 급차선 변경해가지고 이 사람이 충돌하면서 옆으로 전복됐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막 흘렀어요. 그래서 강으로 이제 유출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1억 원의 돈을 들여서 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한도가, 대물 한도가 1억밖에 안 들었어요. 유조차가 또 망가졌어요. 이 그러니까 2차 수리비, 아까만 이 비용 합하면 1억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비용이 없다 그러면 1억까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못 막잖아요. 유출되면은 훨씬 더 손해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강이 오염되고, 뭐, 일반인들 피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손해방지 경감비용입니다. 결국 1억 5천만 원 다 보상이 됐죠. 5천만 원은 보험금 한도로, 1억 한도 미만으로 해서 수리비로 나갔고, 1억 원은 손해방지 경감비용으로 보상이 된 케이스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손해변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이게 틀렸네. 그죠? 한도 있고. 이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고 발생 자체를 미리 방지하기. 요거입니다. 요거는 손해방지 의무나 손해배상 경감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내부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방지에 지출한 방어비용,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방어비용은 당연히 이 손해방지 경감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약관의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더라도 그 규정이 이 방어비용을 이게 표현하는 거는 이 표현이라기보다 손해방지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보험자의 보조자에 관한 설명. 우리 그 보험 대리점이 있고, 보조자 중에 보험 설계사, 뭐 보험 중개인도 있긴 한데 보험 중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계약 체결권, 고지 수령권, 일단 보험료 수령권, 그 다음에 고지 수령권.
우리 소송,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소송 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은 효력이있습니다. 변호사 소송하게 되면 내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한 거예요. 안 됩니다. 대리인 한 거는 본인이 한 거 똑같다. 마찬가지로 보험 대리점은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얘기하면 최악 대리점이라고, 최악 대리점, 계약 체결 대리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보험료 수령권도 있습니다. 고지 수령권도 있습니다. 근데 설계사나 중개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신분권에 불과합니다. 이거 머릿속에다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험 목적인 건물에서 행하는 업종이 변경됐다. 그럼 보험 설계사가 이 사람이네. 업종 변경 사실을 알았어요.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가 이 사람을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볼 수 있나요? 없다고 그랬죠. 고지 수령권이 없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죠. 네. 자동차 보험의 최악 대리상 보험 대리점이에요. 아까 보험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했대. 대납 원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다고 했어요, 지가. 그럼 보험자 한 거랑 똑같죠. 이 악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 수령을 볼 수 없다? 아니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질문이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 정답. 3번에서 보험자의 대리상이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수령권에 기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약속하는 약속보험을 교부받은 경우 그 대리점이 해당 약속보험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이 있어. 보험자 횡령하고 똑같아. 변경 보험자에 미치게 된다. 그 변경 보험자에 미치게 맞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아까 시무룩권이라고 그랬어요.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임자가 보험자에 대하여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맞죠? 여기는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구권 대위는 이제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는데 잔존물 대위는 그야말로 우리 자동차 전손되면 전손보험금 물어주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잔존된 그 자동차, 그 부서진 그 자동차, 그 고철, 그 누구 소유예요? 그건 보험자 소유가 되겠죠. 만약에 1억짜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서 1억을 물어주게 되면 그 고물도 그 사람 거다라고 하면 그거 팔아서 뭐 그 사람이 1억 1,000을 받든지 얼마의 이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까 1,000만 원이 그랬지. 지금 한 1,100만 원이 되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가져간다. 여기 잔존물은 물건에만 한정되고 전부 손해야만 되고 전부 멸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죠. 청구권 대위는 아까 저기 교차로 사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공동 불법행위라든지 또는 그냥 일방적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자가 물어준 다음에 그 보험자 계약 우리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하는 거. 이것도 이득금 정책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거 아까 기억나시죠? 교차로 사고. 이런 경우에 5대 5인데 50대 50인데 100% 벌어졌으면 나머지 타방에 대해서 50%를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청구권 또는 옆에 탑승한 승객 상대방이 중앙도치범했다. 그럼 이 사람이 거의 100%라고 보여지잖아요. 이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보험 들었다면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 옆에 있는 피해자. 근데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동차 보유자 책임이라고 있어요. 뭐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서 보상을 해줬다. 근데 대위권이 없다면 여기서도 보상받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아까 이득금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청구권 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제3자가 아니면 청구 못해요. 제3자의 범위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제3자가 아닌 자, 제3자는 대부분일 거니까 제3자가 아닌 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족들 안 되죠. 내 차를 우리 아들이 무단운전했어. 그러면 당연히 피보험자가 아니죠. 근데 내가 키관리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에서 내가 키관리에 대한 김영피보험자인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보험금 물어준 다음에 운전한 우리 아들이 보험 무단운전한 거잖아요. 그게 피보험자가 아니죠. 아니다 보니까 구상하면 결국 나는 보상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가족은 제3자가 아닌 자로 그러니까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고의인 경우에 고의는 예외. 두 번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같은 피보험자군도 제3자를 안 봅니다. 단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도 타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똑같은 거니까. 세 번째, 자동차 보험이 있어서 이 피보험자들이 있어요. 자보의 피보험자.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가 한 명만 있지 않고 김영, 친족, 승낙, 운전피보험자, 사용자, 운전피보험자. 뭐 자동차 보험에서 나중에 하게 될 거니까 너무 어려운 것까지는 하지 말고 보험에 가입해 있는 우리 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김영피보험자가 김영피보험자. 나머지 내가 차 빌려줬어. 이 사람들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물론 이제 특약이 우선한다고 그랬죠? 다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안전 특약, 뭐 가족안전 특약, 일인안전 특약 이런 거 없어요. 다 운전할 수 모든 사람이. 그러면 운전할 수 있겠죠. 특약이 우선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아무나 운전시키면 안 되죠. 특약이 먼저 적용되니까. 나는 이제 김영피보험자지만 내가 누구 친구를 빌려줬어. 그럼 이 사람은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거기에 좀 더 어려운 거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줬을 때 피보험자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고 그거는 자동차 보험 때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피보험자군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3자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구상할 수가 없어요. 청구 내에서.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자 대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아까 뭐 중앙선 침범한 거나 교차로 사고 다 제3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 사람들이. 보험사가 발생해야 된다. 이 제3자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한한다. 우리 문제 중에서 뭐 모든 뭐 한한다 막 이러면 좀 틀린 문제. 제3자 행위는 불법 행위 아니어도 돼요. 불법 행위 아니고 우리 뭐 방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행위라고 그러고 실화 책임, 실화하는 경우는 이제 채무 불이행. 또 뒤에 나오지만 이제 공동훼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박보험. 공동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됩니다. 근데 불법이 하나 더 있어서 이게 틀린 답이네. 옳은 거 찾으니까. 보험자 대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보험금의 지급이 있어야 하고 보험금의 지급은 전부 지급. 전부 지급 아니죠. 잔존물 대위만 전부 지급이지 청권 대위는 전부 지급 안 해도 됩니다.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틀린 주문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보험계약자 표면 틀린 계약.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는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몰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 이것도 맞네. 이거 잘못 봤습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왔으니까 틀린 주문이 되겠네요.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 가족은 제3자 아니라고 그랬죠. 제3자 아니라고 그랬는데 고의사고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의사고. 그러니까 고의사고인 경우는 제3자가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구제를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맞는 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2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모집 종사자가 설명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옳지 않은 건데 내가 알았으면 그런 계약 안 했을 거야. 근데 몰랐어. 설명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해줬어. 보험모집 종사자 위반해서 나한테. 당연하겠죠. 내가 체결하기 명백하다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분이 되겠어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위보험 계약은 아까 보험계약자, 피분자 틀린 계약, 남편, 부인 얘기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일종으로 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한 것이 있더라도 보험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금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한테 보험금 급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나중에 계약 무효야. 뭐 해지 사유가 돼. 그러면 그 지급한 보험금 받은 그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부당이득 받아낼 수 있죠. 당연히 민법에 의해서. 이것도 맞는 점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지 제의를 변경하는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지위 변경할 때 승낙이. 왜? 보험 요율 산정이라든지 인수정책에 포함될 수 있어요. 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반적인 의사표시인 유증을 통하여 유언을 통해서 증여받은 수증자 이런 경우에 보험계약장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지요. 왜? 승낙이 없었으니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점이겠죠. 아까 왜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험자의 인수정책상 그 사람이 요일이라는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돼요. 위험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승낙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 반영할 그런 게 없이 받은 거죠. 이게 만약에 된다면, 맞다면. 그래서 이거는 틀린 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된 경우에 민법 103조 반사회적 법령이거든요. 보험계약 무효와 구제부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 준용할 수 있다. 이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해서는 고지의무 위반하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죠. 해지는 미래입니다. 미래. 근데 이 사람이 고지의무 위반하면서 아까 말한 사기도 쳤네. 사기의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망, 부당이득, 편취, 의사. 하든지 그냥 의사만 있든지. 착오에 의한 계약.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무효랑 똑같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도 있으면서 그게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착오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이게 두 개 겹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해지도 할 수 있는데 취소도 할 수 있어요. 이 취소는 완전히 소급해. 이게 무효야. 무효.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상법이 민법보다 특별법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아까 뭐 약정 갖고 얘기했는데 약관에도 뭐 특별 약관 우선한다고 했던 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해서 이제 요건을 한번 나눠본다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로 인한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착오로 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각각 해지는 할 수 있죠. 해지 또는 취소. 해지는 3년 이내지만 취소는 10년 이내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이게 더 유리하겠죠. 두 번째, 해지만 할 수 있거나 또는 취소만 할 수 있거나
또 고지로 위반이 착오로 인한 것 마찬가지로 해지나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요건이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뒤니까 취소만 하는 경우는 없겠죠. 취소는 민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인데 통설은 사기로 인한 거는 해지 혹은 취소하는 게 통설입니다. 여기는 착오는 해지가 통설입니다. 따라서 단독 적용설 이거는 중첩 적용설. 너무 길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아무튼 나눠서 할 수 있다. 요거를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결국 답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4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린 거 이거 나중에 본강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아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다. 뭐가 무효다? 사망이 무효다. 갑은 을을 피보험자. 갑은 을을 피보험자. 갑이 보험계약자네. 보험료 내는 사람. 그죠? 을은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지야. 보험 수익자는 갑이야, 갑. 한번 놓고 봅시다. 제3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입니다. 상봉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의뢰 서면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지민이 설명했네. 잘못 설명한 거죠. 의뢰 서면 동의 안 받았어. 동의 없어. 그럼 뭐가 무효라고 그랬어요?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사망 무효죠. 사망계약은 보험 들어도 무효예요. 소명없이 보험자와 생명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 한번 보죠. 정의 잘못된 설명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집돼서 당해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해요? 아까 물론 여기에 사망은 안 돼 있으니까 일부 유효한 것도 있겠지만 이건 어쨌든 전체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사망이 무효잖아. 이게 틀린 거지. 의뢰 서면 동의가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 무효이다. 맞죠? 만약 을이 사망한다면 이 사람이 사망했어. 무효라며 아까 갑은 보험자 병에게 보험자가 병이네. 병이 보험자. 보험금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보험회사가 안 물어주겠지. 그럼 이 사람 가만히 있어요. 이 보험계약자가 야 너 설명 잘 못했잖아. 모지민 정 너. 그리고 보험자 네 모지민 정한테 여기 모지민 정이 여기 있네. 너 관리감독 제대로 안 했잖아. 보험법 102조에 있어. 보험자의 관리 책임. 그래서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당신한테 하겠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보험법 102조. 요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아까 말한 이 사람이 불법행위로 제대로 설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병한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병이 물어준 다음에 이쪽에 구상하는 일은 그건 논의 문제로 하고 일단 여기 지문에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도 너도 제대로 계약할 때 제대로 봤어야지. 너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냐? 과실상계 하는 것도 논의로 칩시다. 일단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